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이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깊은 평안과 영감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지혜를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은 축복을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저희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이란 땀과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라고 배웁니다. 우리가 원하는 삶을 얻기 전에 먼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이 처음부터 거꾸로 되었다면 어떨까요? 성공의 비밀이 성공을 맹렬히 뒤쫓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에 있다면 말입니다. 어떤 성취를 이루기 전, 세상의 박수갈채를 받기 전, 단 한 푼의 돈을 벌거나 단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먼저 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입니다. 세상이 당신에게 붙여주는 이름표 같은 정체성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구현하기로 선택한 바로 그 정체성 말입니다. 이것은 평범함에서 위대함으로 올라선 모든 이들이 알고 있었던 조용한 진실입니다. 그들은 증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이 마땅히 연기해야 할 역할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세상이 그들을 따라잡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배우가 무대 마지막 장면까지 기다렸다가 비로소 그 캐릭터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배우는 무대에 오르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 역할 그 자체입니다. 그 인물처럼 움직이고 그 인물처럼 생각하며 그 인물이 느끼는 감정을 똑같이 느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때 종이 위에만 존재했던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정체성이란 수동적인 소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체화를 통해 단련되고 연마됩니다. 이는 세상이 아직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 때부터 당신이 염원하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모두 극복한 사람의 자세로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차분한 확신을 담아 말하십시오. 자신의 소명을 이미 완수한 사람의 품위와 절제, 그리고 자존감으로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처음에는 부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야말로 변화의 성장통입니다. 육상 선수 로저 베니스턴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1마일, 즉 약 6km를 4분 안에 주파한 사람입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그것이 인간의 신체 구조상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먼저 그의 마음속에서 그 장면을 완벽하게 그려냈기에 불가능의 벽을 깰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수없이 그 경주를 달렸고 마침내 그의 영혼이 이미 가능하다고 알고 있던 것을 그의 몸이 따라간 것뿐입니다. 이 강력한 힘을 활용하는 것은 비단 운동선수나 위대한 지도자들만이 아닙니다. 평생을 군에 헌신하고 은퇴하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한 퇴역 군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60이 넘은 그에게 사회는 이제 속도를 늦추고 뒷전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정성껏 면도를 하고 단정한 옷을 차려입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작은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가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며 살아 움직이는 유산입니다. 특히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께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나이나 직업, 지나온 세월이라는 상자 안에 가두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똑똑히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의 미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인생의 재창조는 당신이 더 이상 외부의 변화를 기다리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것이 지금의 나다라고 선언하는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은행 잔고가 아직 그것을 반영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도 세상 아무도 당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언젠가 되겠지라며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지금부터 그렇게 존재하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입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는 2번 시작됩니다. 첫째는 마음속에서, 그리고 2번째는 현실 세계에서.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물학이고 심리학이며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창조하도록 설계된 방식 그 자체입니다. 마음속으로 무언가를 연습하는 멘탈 리허설은 단순한 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뇌를 위한 재프로그래밍 장치입니다. 성공이 물리적으로 도달하기 전에 당신의 신경계를 성공에 익숙해지도록 다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생생하게 상상된 경험과 실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트랙에 서기 전에 마음속으로 수천 번 경기를 치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은 낯설지 않고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이미 길을 닦아 놓았기에 몸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화의 과학이자 되어감의 예술입니다. 매일 아침 세상의 소음이 당신을 끌어당기기 전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당신의 목표가 이미 달성되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언젠가의 희망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현실로서 말입니다. 원하는 사무실, 건강한 몸, 세상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눈앞에 그리십시오. 그 자신감을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당신의 신경계가 성공의 느낌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일단 그렇게 되면 당신의 선택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당당하게 설 것이고 다르게 말할 것이며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꿈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이미 차지한 운명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믿기 시작하기 위해 세상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면의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 외부의 인정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에 걸맞게 행동할 용기뿐입니다. 수십 년간 공장에서 정직하게 땀 흘리며 일해온 한 아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은퇴한 그에게 세상은 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동트기 전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노트를 펼쳐 새로운 삶, 인생 2막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그림을 배우거나 글을 쓰는 모습, 혹은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나눠주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는 이 순간들을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연습하고 마침내 그것이 더 이상 허구가 아닌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머지않아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가 먼저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조용히 내면에서부터,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힘으로. 당신도 똑같이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다음 주도
내년도 아닌 바로 오늘부터 말입니다. 감정을 담아 시각화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를 그저 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느껴야만 합니다. 감정은 그 비전을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각인시키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상상을 정체성으로 바꾸는 강력한 연료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그저 기계적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창조된 목적인 그 삶을 사는 당신의 모습을 그리십시오. 그것을 말하고, 느끼고, 맛보십시오. 당신 몸의 모든 세포가 그 미래를 기억하게 하십시오. 마음이 확신하면 몸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몸이 하나로 정렬될 때 이 세상 그 어떤 힘도 당신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든 것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방에 들어서는 순간 즉시 사람들의 관심과 존중, 심지어 기회까지 끌어당기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매력이나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열입니다. 그들의 존재감 속에서 느껴지는 내면의 명확함이 마치 세상을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성공을 좇지 않습니다. 성공과 공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신비로운 소원 성취의 힘이 아니라 인간의 에너지와 심리학에 관한 법칙입니다. 유유상종. 비슷한 것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은 결코 한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세상 속으로 끊임없이 송출되어 그 주파수와 일치하는 사람, 사건, 그리고 결정을 끌어당기는 방송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결핍의 주파수를 맞추고 있다면 당신은 어디에서나 부족함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풍요의 주파수를 맞춘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들, 바로 눈앞에 숨어있는 가능성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가만히 앉아 꿈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 말, 감정, 그리고 습관을 당신이 원하는 현실에 맞춰 조율하고 마침내 그것이 필연이 되게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BM을 세운 토머스 와스는 이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사가 고작 책상 몇 개와 큰 꿈만으로 이루어져 있던 시절, 그는 직원들에게 업계 리더처럼 옷을 입고 말하고 행동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가식이 아니라 정열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팀원들을 현재의 모습에 맞춰 훈련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아갈 미래의 모습에 맞춰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통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그들을 위대하다고 인정하기 전에 스스로가 위대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주파수를 방송하고 있는가? 목표에 대해 말할 때 주저하며 말하는가? 아니면 확신에 차서 말하는가? 방에 들어설 때 당신의 몸짓은 의심을 속삭이는가? 아니면 자신감을 선포하는가? 모든 생각, 모든 말, 모든 발걸음은 당신의 비전을 끌어당기거나 혹은 밀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어휘를 바꿔보십시오. 할 수 없어나 언젠가는 같은 말을 나는 하고 있다. 나는 해낼 것이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로 대체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현실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을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올바른 주파수에 맞추기 전까지는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일단 주파수에 정확히 맞춰지면 잡음은 사라지고 신호는 선명해집니다. 당신의 삶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의 내면 주파수가 선명해질수록
당신 앞의 길 또한 선명해집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성공이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십시오. 모든 방에 들어설 때마다 그곳에 마땅히 속한 사람의 자세로 걸으십시오. 당신이 신성한 무언가를 짓고 있는 사람의 분별력으로 당신의 관계, 일상, 심지어 미디어 소비까지 선택하십시오. 저항이 찾아올 때,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저항은 당신의 신호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돌파구가 열리기 직전에 지지직거리는 잡음입니다. 그것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계속 정렬된 상태를 유지하고 헌신하십시오. 당신은 우주에게 당신이 가질 자격이 없는 무언가를 달라고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언제나 당신의 것이었고 당신이 그 신호에 맞추기를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것과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주파수를 높이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말투, 습관, 그리고 존재감이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함을 반영하게 하십시오. 끌어당김의 법칙은 마법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일단 당신이 비전과 정렬된 상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온 세상이 당신과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룻밤 사이에 성공에 열광하고 화려한 결과물만을 조명합니다. 하지만 뉴스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진실이 있습니다. 위대함은 어느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습관 속에서 단련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인상적인 습관이 아니라 그 순간에는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탁월한 삶으로 축적되는 조용하고 일관된 의식들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거창한 목표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아침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전설적인 미식축구 감독 빈스 롬바르디는 이 원리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는 연패에 시달리던 팀을 맡았을 때 화려한 작전이나 극적인 연설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블로킹, 태클, 그리고 규율. 그는 선수들이 챔피언처럼 훈련할 뿐만 아니라 점수판이 그것을 증명하기 훨씬 전부터 챔피언처럼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훈련장에 들어설 때의 옷차림부터 회의에서의 말투까지 모든 세부 사항에서 승리를 연습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는 7년 동안 5번의 우승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의식적인 반복의 힘이었습니다. 만약 한 스포츠팀이 작은 일상의 규율을 받아들임으로써 전설이 될 수 있다면 당신 또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현재의 모습이 아닌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미래의 모습에 맞춰 설계한다면 어떨까요? 외모부터 시작하십시오. 허영심 때문이 아니라 정체성을 위해서 당신의 미래를 존중하는 사람처럼 옷을 입으십시오. 당신이 조금 더 단정하고 조금 더 의도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때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아, 우리가 한 단계 올라서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공간을 점검하십시오. 당신의 책상은 혼돈의 전쟁터입니까? 아니면 명료하고 차분하며 통제력 있는 사람의 질서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환경에 있는 모든 물건은 신호를 보냅니다. 혼돈 혹은 목적, 둘 중 하나를 속삭입니다. 당신의 도구, 책, 심지어 배경 소음까지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의 상징들로 당신을 둘러싸십시오. 당신의 정신적인 식단 또한 잊지 마십시오. 매일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먹이는지는 당신의 몸에 무엇을 먹이는지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저 시간을 때우는 디스트랙션즈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지혜 속에 자신을 흠뻑 적시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도전과 영감을 주는 목소리를 듣고 당신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글을 읽으십시오. 소음을 차단하고 진실의 주파수를 맞추십시오. 하루를 마칠 때 그저 침대에 쓰러져 하루가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찰하십시오.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당신의 비전과 일치하는 어떤 일을 했는가? 당신의 미래의 모습이라면 용납하지 않았을 어떤 것을 용납했는가? 이러한 의식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가면을 쓴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낡은 정체성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과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변화는 결코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낯설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은 신경계를 재구성합니다. 한때 억지로 했던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마침내 당신이 연기하던 그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비범한 삶은 거창한 행동들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매일, 또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 속에서 조용히 구축됩니다. 그러니 오늘 시작하십시오. 벽돌 하나를 쌓으십시오. 의식 하나를 만드십시오. 의도적인 아니오를 한번 말하고 목적이 있는 예를 한번 말하십시오. 그리고 내일 또 그렇게 하십시오. 세상이 극적인 돌파구를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묵묵히 기초를 다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당신이 한때 꿈꾸었던 삶은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는 바로 그 현실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 번의 거대한 도약 때문이 아니라 한 번에 하나씩 일관된 결정들 덕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비전은 마음을 떠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당신은 미래를 상상했고 그 말을 입 밖으로 냈으며 환경을 정렬시켰습니다. 이제는 움직일 때입니다. 행동이 없다면 아무리 생생한 꿈이라도 그저 꿈으로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냥 행동이 아니라 대담하고 영감에 찬 정렬된 행동이어야 합니다. 절박함이 아닌 확신에서 흘러나오는 행동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주저합니다. 그들은 성공을 시각화하지만 그를 향해 발을 내딛기를 망설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외부의 신호를 누군가 이제 준비됐어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대담함은 허락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대담함은 먼저 움직이고 결과가 따라오게 만듭니다. 맥도날드의 창업자 레이 크록은 신두살이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쳤고 거의 파산 직전이었을 때 그는 우연히 작은 햄버거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햄버거를 뒤집는 일이 세계적인 제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그는 마치 그 꿈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다른 이들이 작은 식당을 볼 때 크록은 세계적인 제국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지고 협상했고 정밀하게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미 성공한 사람의 자신감으로 모든 기회를 추구했습니다. 그것은 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렬이었습니다. 불확실한 상태에서 행동할 때 그 에너지는 불안하고 흩어집니다. 당신은 붙잡으려 하고 희망하며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성공이 이미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 당신의 움직임은 다른 주파수를 지닙니다. 그 움직임은 사람을 끄는 힘이 있고
안정적이며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회는 그에 반응합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 움직입니다. 바로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가장 성공한 버전의 나는 오늘 무엇을 할까?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또 한 달을 기다릴까? 아니면 지금 당장 기초를 다지기 시작할까? 그 이메일을 보내고 그 전화를 걸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을 주저할까? 아니면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긴급함으로 행동할까? 성공한 당신은 이미 압박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습관과 기준, 그리고 실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구현해야 합니다. 당신의 미래의 모습이라면 신성하게 여길, 타협할 수 없는 행동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어쩌면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멘토에게 연락하는 것, 투자를 하는 것,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 혹은 마침내 당신이 피해왔던 두려움에 맞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하십시오. 내일이 아니라, 더 쉬워질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미래의 모습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세상이 당신의 선택을 인정하기 전에 지금 그들처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불편할 것입니다. 네, 당신의 결의를 시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편함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정표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의 당신이라는 해안을 떠나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대양을 향해 항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담한 행동은 무모함과 다릅니다. 그것은 지적인 정렬, 즉 비전과 준비, 그리고 움직임의 결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열망하는 그 사람이 먼 곳에 낯선 이가 아니라는 더 깊은 진실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이 그들이 실제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회의에 참석하십시오.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십시오. 그 약속을 하십시오. 떨리는 손이 아니라 확고한 목적으로.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신경계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행동이 당신의 정체성을 따라잡았을 때 세상은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담하게 발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길은 당신의 발밑에서 솟아날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믿어주기 전에 당신이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합니다. 어중간하게가 아니라 상황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조차 깊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말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믿음은 드물고 강력합니다. 그것은 모든 위대한 성취가 세워지는 반석입니다. 성공은 거의 확실성 속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종종 침묵 속에서, 거절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직 볼 수 없는 길을 걷는 외로움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간에 당신을 계속 나아가게 하는 것은 기술이나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내 것이다. 나는 단지 아직 그곳에 도착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속삭이는 종류의 믿음입니다. 헨리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 당신이 옳다. 이것은 그저 재치 있는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힘에 대한 선언이었고 당신의 내면 세계가 당신의 외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말이었습니다. 믿음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매일 내려야 하는 선택입니다. 특히 당신의 현재 현실이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설득하려 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비전은 종종 시험받기 마련입니다. 우주는 알고 싶어 합니다. 너 정말 진심이니?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을 때도 계속 나아갈 거니? 아직 보상이 없을 때도 너의 꿈에 투자할 거니? 다른 이들이 비웃거나 외면할 때도 내가 믿는 것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거니? 그것이 바로 유산을 단련하는 불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여러분은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폭풍우를 겪었고 실제적인 좌절에 직면했습니다. 꿈이 솟아오르고 어떤 것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당신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점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내가 그때도 이겨냈으니 이번에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증거에도 불구하고 몇 번이고 당신의 가장 높은 자아와 정렬하기로 내리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믿음을 매일 의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증거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승리를 기록하십시오. 모든 돌파구, 모든 감수했던 위험, 모든 전진의 발걸음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이 가야 할 길이 얼마나 먼지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일어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당신의 믿음을 먹이십시오. 그들의 투쟁과 승리가 당신의 길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임을 상기시키게 하십시오. 그리고 의심이 문을 두드릴 때, 그리고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당황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대신 탐정처럼 그것을 신문하십시오. 누가 그렇게 말했지? 만약 그 반대가 사실이라면 내가 무시하고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믿음은 현실에 눈을 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의 어떤 부분을 확대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미래를 믿을 때 당신은 다르게 말합니다. 다른 존재감으로 방에 들어섭니다. 다른 사람들이 설명할 수 없는 평정심으로 도전에 대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그것이 신뢰를 만들고 문을 열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믿게 만듭니다. 그들이 당신이 믿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월트 디즈니는 첫 삽을 뜨기 전부터 디즈니랜드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렬되어 있었고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막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근육처럼 단련하십시오. 매일 당신의 목표를 가능성이 아닌 현실로서 시각화하십시오. 아직 여기에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십시오. 감사가 당신의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말하는 것입니다. 오고 있어. 준비해.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은 도착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이 원했던 삶 사이에 서 있었던 유일한 것은 바로 당신의 믿음의 힘이었다는 것을. 그러니 대담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당신을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되어감의 시간 속으로